네, 이번 시간에는 83회 전산회계 1급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 83회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고요. 이론 문제 1번부터 천천히 풀어보죠. 다음 중 재무상태표의 명칭과 함께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죠. 기업명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금액 단위, 원 단위인지, 1,000원 단위인지, 100만 원 단위인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보고기간 종료를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 보고기간 종료일, 보통은 10일, 30일이기 때문에 회계기간은 없어도 돼요. 회계기간은 일정 기간이죠. 손익계산서에 있는 겁니다. 재무상태표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답이 4번이죠.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액은 보죠. 수입인지는 현금이 아니라 이거는 일종의 세금과 원가 같은 거예요. 우표도 현금이 아니고 소모품 정도로 처리를 합니다. 배당금 지급, 맞네. 배당금 지급 통지표는 배당금을 지급하겠으니까 은행 가서 찾아가십시오 라는 통지입니다. 은행 가서 현금을 바로 줘요. 현금과 똑같습니다. 만기 120일 양도예금 증서. 양도예금 증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기억나시죠? 취득 시 3개월 이내가 만기가 3개월 이내에 이르는 거. 보니까 120일이면은 3개월 이내가 아니죠. 한 달에 30일이라도 치면 3, 40일,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이거는 현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는 거죠. 3개월 넘어가니까. 타인 발행 자기합수표. 타인 발행 수표도 현금인데 그냥 자기합수표도 현금입니다. 그래서 10만 원 현금이고 선일자수표 안 받죠. 선일자수표는 일종의 채권이에요. 채권이기 때문에 현금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하고 타인 발행 자기합수표 합하면 15만 원. 답이 2번입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자본 조정 항목이 아닌 것은 자본 조정 그러면 뭔가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무슨 손실 같은 거 있었죠. 손실, 맞네, 손실. 감자차 손실 맞네요. 그리고 자기 주식도 자본에서 차감하는 항목으로 자본 조정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표적인 자본잉여금이죠. 답이 3번이네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에는 원가로 측정한다.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맞죠? 모든 자산이 다 그렇습니다. 취득 원가로 측정한다. 맞고요.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정되는 거는 개발비죠. 개발비를 인식할 때는 연구 단계, 개발 단계 구분해가지고 연구 단계에서는 무조건 판관비고 개발 단계에서는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자산의 인식 욕구를 충족할 때 그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죠. 맞습니다. 연구 단계 개발 때 구분 맞고요. 3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 20년입니다. 4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연구 단계로 본다 그런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애매하면 그냥 연구 단계로 해가지고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거지 무형자산으로 계산하기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 거죠.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외상매입금의 기초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잔액을 물어봤어요. 기초잔액을 물어봤고 지급액도 있고 기말 있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초, 기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T자를 크게 그리면 풀립니다. T자 종계정원장이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갚아야 될 돈이죠. 자산하고 부채는 거꾸로니까 자산은 기초가 차변에 오는데 부채이기 때문에 기초가 대변에 오죠. 기초금액이 대변에 오고 우리 기초금액을 모르라요. 그럼 구해야 됩니다. 기말금액은 반대편 차변에 오겠죠. 기말 외상매입금 여기 있네요. 140만 원. 그리고 외상매입금 지급액 500만 원. 외상매입금을 지급할 돈을 지급해버리면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는 거죠. 줄어든다.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지급 500만 원. 그리고 단기에 외상매입금이 순매입금액이 있고 총매입액이 있습니다. 총매입액하고 순매입액 차이가 뭐냐면 총매입액에서 할인이라든지 애누리라든지 매입 반출 이런 걸 빼고 난 다음 금액이 순매입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순매입액을 사용합니다. 순매입액 매입 부채 이전가 매입하면 부채 이전가 그래서 매입액이 400만 원.
이제 다 정리가 됐습니다. 차변합계 합계하면 640만 원이죠. 그럼 대변합계도 똑같이 640만 원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640만 원 빼기 400만 원 해주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240만 원.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거래를 분개할 때 사용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보겠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를 70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해요. 먼저 지급한 계약금 70만 원을 차감한 잔액 중 50%는 타사가 발행한 수표로, 나머지는 약소금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분개해보죠 뭐.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차변의 토지. 토지라고 쓰면 맞나요? 아니죠. 비업무용입니다. 비업무용이기 때문에 토지라 쓰지 않고, 이건 아마 업무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투자부동산 정도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 70만 원을 차감. 계약금 선급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선급금이 없어지겠죠. 선급금 70만 원. 잔액 중 50%는 타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그러면 잔액이 700만 원에 구입했는데 700만 원 중에 70만 원 빼면 630만 원이네요. 630만 원 중에 50%는 타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이거는 현금으로 처리하면 타인 발행 수표죠. 현금. 그래서 대변의 현금 나가는데 630만 원에 50%. 630만 원 나누기 2 하면 315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약소금 발행, 어음을 발행했어요. 상거래가 아니죠.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됩니다. 미지급금 315만 원. 상거래였다면 외상매입금이 될 텐데 이거는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봅시다. 사용되지 않는 거 선급금 나와 있네요. 미지급금 있고요. 지급은 없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현금도 있고. 답이 2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회계거래 중에서 자본 총액의 변동이 없는 것은 유상증자를 실시하면 자본금 자체가 증가합니다. 돈 들어오고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맞습니다. 현금 배당을 주총회에서 결의하다. 자본 중에서 이익이 영업이 나면 그거를 이제 주주들한테 배분해 주는 거, 나눠주는 겁니다. 자본 중에 있는 이익 영업을 나눠주는 거니까 자본 총액이 감소합니다. 변동이 있고요. 오케이. 3번. 발행 주식 중 일부를 유상으로 소각하다. 이거는 감자죠. 자본을 감소하는 겁니다. 자본 총액이 감소하는 거죠. 4번. 결의했던 현금 배당을 지급하다. 이러면 결의함과 동시에, 현금 배당 결의함과 동시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생기죠. 지급하면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대변의 현금 얼마, 차변에는 미지급 배당금 얼마.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고 현금이 감소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자산 부채가 똑같은 금액을 감소하기 때문에 자본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한국이 단기 1기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단기 1기 말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가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주한강이 있고 금강이 있고 액면가액이 있고 취득가액이 있고 공정가액. 그러면 취득가액과 단기에 이번 기수에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취득가액하고 공정가액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게 평가이익인지 평가손실인지 보는 거죠. 주한강 거 2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 됐습니다. 5만 원 마이너스가 됐어요. 주가가 떨어졌죠. 주금강 거 15만 원인데 20만 원이 됐습니다. 이 5만 원 올랐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그래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5만 원 이익, 5만 원 손실. 똔똔이 돼버렸죠. 그래서 답이 없음. 1번. 찍어도 답이 없음을 찍는 경우는 잘 없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0이라든지 우리 시험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많이 쳐보셨죠. 그때 보면 객관식 문제에서 없음 또는 0 이런 경우 답이 되는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종종 있어요. 9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원가 행태는 무엇인가? 행태라고 말이 나오면 고정비, 변동비, 준고정비, 중견비 이런 게 나오는 거죠.
특정 범위의 조업도 수준, 뭐 관련 범위라고 하죠. 관련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관련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총액이 일정의 만큼 증가 감소.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관련 범위를 뭐 10에서 100까지라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는 감가상각비 따져보면 일정하게 공장 하나 임차하면 일정하게 감가상각비 듭니다. 공장 하나 돌리면 사가지고 돌리면 그렇죠. 근데 100개를 넘어서서는 공장을 다른 공장 하나 더 사야 된다. 그렇다면 갑자기 비용이 이렇게 늘어나죠. 또 범위를 넘어가면 갑자기 또 이렇게 범위가 넘어가. 계단 원가라고도 하고 준고정비라고도 하죠. 그래서 준고정비, 4번이 답이네요. 그래서 9번이 4번입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부분 원가를 제조 부분에 배부한 내용이다. 배부한다는 말은 이제 상호 배분, 직접 배분, 하여튼 그런 말이 있었죠. 단계 배분, 상호 배분, 이런 것 중에 고르는 건데, 박스 보겠습니다. 보조 부분 원가를 보조 부분 배부 순서, 배부 순서 이 말에 나오면 바로 단계 배분법이죠. 그래서 답이 2번이고요. 11번 보겠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시면 9번 핵심 과제 종합원가에서는 완성품 환산, 그렇죠. 종합원가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개별원가는 배분하는 게 관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업종은 식품 제조 대량 생산이죠. 조선업은 대량 생산 아니고 크고 비싼 거를 몇 개 하나씩만 만드는 거 맞습니다. 개별원가 맞습니다. 3번 원가 집계에서 개별 자격별 공정, 이거는 바뀌었네요. 공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종합원가고 개별 작업별로 하는 거는 개별자가 들어가 개별원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거꾸로예요. 4번 장점. 경제성 및 편리함. 그렇죠. 대량 생산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몽땅 그래 대량으로 원가 계산하는 거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크고 비싼 거기 때문에 정확한 원가 계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12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평균법에 의한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라고 합니다. 완성도 착수량 이렇게 나오고요. 재료는 공정 초에 전량 투입, 가공비는 공정 전반의 결처, 군등 발생. 그러면 뭐 일반적인 조건이 맞고요. 보겠습니다. 평균법이니까 기초 재고를 분리하지 않고 단기 완성품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 완성품 여기 있네요. 1700개. 완성품 1700개. 기말 제공품은 여기 있죠. 기말 제공품 500개. 합하면 2200개가 되네요. 2200개가 되고 2200개.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가 중요하죠. 완성도가 50% 이렇게 되고, 그럼 재료비는 공정 초반에 전량 투입된다. 그럼 똑같죠. 1700 500 해가지고 22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2200개고요. 가공비는 완성품은 1700개 똑같고 기말 제공품 500개가 아니라 50% 250 하면 195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런 문제 정도는 연습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 공급의 특례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죠. 1번 배 없이 잔준재화 간주공급 맞죠? 2번 사업을 위한 거래처에 대한 사업상 증여입니다. 맞죠? 3번 사업용 기기장치 양도는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실제 공급하는 겁니다. 돈 받고 판다. 이거는 간주 공급이 아니라 실제 공급이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의 전용, 면세 전용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일반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 운송용이 바로 1번이 면세가 아닌 과세입니다. 면세되는 여객 운송용역은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일반 대중들이 편하게 쉽게 타고 다니는 그런 걸 말하죠. 비행기는 과세입니다. 수돗물 면세 맞고요. 생수는 과세죠. 토지 공급 면세 맞습니다. 토지의 임대는 과세죠. 연탄의 공급 면세 맞고요. 유연탄은 과세죠.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1번
법인 사업자 및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한계약서를 발급해야 된다. 모든 개인 사업자가 반드시는 아닙니다. 1번 틀렸습니다. 모든 법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한계약서를 발급해야 됩니다만은 개인 사업자는 3억 이상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전자세한계약서의 발급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 맞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3번 전자세한계약서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되는 거죠. 4번 수익계산서는 세관장 수입할 때는 세관장이 세관계약서를 발급한다. 맞습니다. 답이 1번이네요. 여기까지 하고 실무 들어가겠습니다.